임플란트 일반적으로 심는 방법과 발치 후 즉시 식립하는 방법 두 가지가 키워드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과 임플란트는 많은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2004년에 해머리라는 사람이 분류를 했습니다. 네 가지 정도 분류했는데 발치한 자리에 바로 심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지연 식립으로 2, 3개월 정도 뒤에 심는 방법, 또 하나는 조기 식립으로 발치한 다음에 한 달 뒤에 바로 심는 방법, 그리고 충분히 6개월 이상 기다리고 심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타입 1, 2, 3, 4로 나누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잇몸이 아문 다음에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탈 발치하고 나서 5, 6개월 정도가 되겠고, 상악동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발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치하고 나서 바로 심으니까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게는 2, 3개월 안에 끝나고 많게는 5, 6개월 안에 다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모든 케이스는 항상 직접 검진이 필요하겠죠. 제가 사진을 한번 보고 사진을 통해서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오른쪽 아래가 굉장히 아파요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실제로 발치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어드렸습니다. 파노라마 보시면 이 환자분 이쪽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결국 발치로 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발치를 하고 나서 그날 바로 심어드렸어요. 임플란트 좋은 각도로 적절하게 힐링 어버트먼트까지 잘 심어서 추후에 보철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분 잘 돌아가셨는데 두 달 뒤에 다시 오셨어요. 앞에 치아도 굉장히 아프시다는 거예요. 앞에 치아의 치아 상태를 검진해 보니까 상당히 안 좋아서 이 환자도 발치를 동의하고 앞부분도 발치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CT를 분석했는데 앞에 치아의 뼈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안쪽 뼈는 좋지만 바깥쪽 뼈는 거의 얇기 때문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뼈가 녹기 때문에 그 녹는 양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심지만 안쪽으로 깊게 심는다. 그러면은 깊게 심은 그 임플란트 케이스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깊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임플란트 잘 심어드렸죠. 2개월이 지나고 다시 찍어보니까 제가 크게 뼈 이식을 안 했는데도 뼈가 잘 찼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환자분들의 치유 시간과 함께 임플란트를 미리 심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발치하고 즉시 심어드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발치한 자리에 남아있는 뼈가 온전한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금니 같은 경우 뿌리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발치하고 나서 남아있는 뿌리 생각하셔서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식립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전치부에 남아있는 뼈가 좋았을 때, 구치부에 남아있는 뼈가 좋았을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뿌리가 벌어져 있는 경우는 더 좋겠죠. 반대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염증이 굉장히 많거나 발치하고 나서 골소실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한쪽으로는 뼈가 있지만 바깥쪽으로는 뼈가 거의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평소대로 심는 습관대로 심다 보면은 나중에 뼈의 골소실을 만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분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지연 식립을 결정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전체적으로 염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환자분 내원했을 때 발치로 결정한 치아들은 순차적으로 발치를 다 해드렸습니다. 발치를 하고 3개월이 지났어요. 뼈가 어느 정도 아물었죠. 그러나 사실은 남아있는 뼈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상악동 부족하고요. 이쪽도 뼈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급한 부분을 껐다고 가정하고 임플란트를 순차적으로 심었는데요. 심기에는 상악동 뼈가 굉장히 얇죠. 텅 비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상악동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리 상악동에 동시 식립으로 상악동에 뼈를 이식하고 잘 심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고정력도 괜찮았습니다. 상악동에 뼈 잘 이식된 거 보이시죠? 당일 뼈 이식과 상악동 임식을 해드렸고, 그리고 뼈 이식해서 상악동에서 CT 사진으로 잘 체크해드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반대편에 심어드렸고요. 반대편도 안전하게 심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걸쳐서 나눠서 심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발치 후 즉시를 하지 않고 충분히 잇몸이 아문 다음에 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발치 후 즉시 식립하는 것 또는 기다렸다 심는 것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꼭 어느 한쪽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환자분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잇몸의 상악동이 굉장히 얇다, 발치 후 즉시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치과에서 사진 찍어봤더니 신경관이 굉장히 얕게 있기 때문에 신경관 손상이 오래된다? 그럼 발치하고 나서 무리하게 심는 것보다는 지연 식립이 더 좋겠죠. 이번 케이스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피하고 발치 후 고리식, 요즘 가장 핫하죠. 발치 후 하고 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뼈를 두둑하게 만들어서 뼈와 연조직, 잇몸을 같이 만들어 드리고 나서 식립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치아가 굉장히 염증이 많아서 결국 발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치 2개 해드렸고요. 아래쪽도 보시면은 치아에 염증이 굉장히 많아서 발치를 했죠. 그런데 뼈가 들쑥날쑥해요. 여기도 뼈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고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면은 불규칙하게 뼈가 아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발치하고 나서 그대로 두지
두지 않고 발치하고 직접 고리식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식한 뼈입니다. 이식한 뼈가 평탄하게 잘 안정화됐고요. 찰폐망을 통해서 잘 봉합을 해드렸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뼈이식을 잘 해드렸고요. 장점이 두 개가 있죠. 뼈가 볼륨이 증가한다. 두 번째는 잇몸살이 안전하게 덮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보시면은 두툼하게 이식한 뼈와 자기 뼈가 어느 정도 잘 융화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수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2개의 임플란트를 적절한 깊이에 잘 심어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한다 보다는 조금 더 잇몸을 만들어드리고 살을 만들어드리고 심는 것이 환자분 장기적 예후에 더 좋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 난이도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치 후 즉시가 능사는 아니지만 때를 따라서는 발치 후 즉시가 좋을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임플란트가 좋을 수가 있고, 발치 후 즉시 고리식 방법이 더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환자만의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또는 같은 환자분이라도 어떤 부위는 발치 후 즉시를 식립하고 어떤 분은 기다렸다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치과 지식을 늘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임플란트 심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9988 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